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써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Nate the Great 네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36에서 51까지를 읽어 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책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또 화면과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체 음원 듣기를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36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페이지는요. 지금 책을 보고 계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잠깐 보시면 양쪽 페이지에 문장이 좀 빡빡하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아래쪽에 그림이 살짝 나오긴 하지만 문장이 많은 페이지인데 그런데 이 페이지의 장점은 뭐냐면 문장은 많지만 그 안에 내용이 네이트와 로자몬드라는 어린아이 두 명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간단간단한 문장이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의미 파악을 바로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그 대사 외에 바깥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석하실 때 살짝살짝 짚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충분히 읽기 연습을 하고 우리말로 또 뜻까지 파악을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두 개의 문장을 뽑아서 패턴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화면 봐주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문장을 뭘 뽑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문장을 또 찾아서 책에 표시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첫 문장 들어갑니다. They are all named Hex. 이 문장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고양이들이 전부 이름이 헥스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들이 모두 헥스라고 이름 지어져 있다 라는 뜻이죠. 로자문드네 고양이가 4마리인데요. 4마리 모두 다 헥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모두라는 이 all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비동사 are과 뒤에 있는 named만 아까 문장을 찾아서 표시했지만 다시 가서 이 부분만 비동사 플러스 named 이 부분만 따로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라고 해주세요. 이 부분은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어떤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 쓰는 문장이 수동태죠. 로자몬드 또는 로자몬드네 가족이 고양이들을 헥스라고 이름 지었다 이러면은 능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데이가 고양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모두 헥스라고 이름 지어졌다, 이름 붙여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수동태라는 건데 그 수동태라는 이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언급을 해주셔도 되지만 용어 언급이라든지 그 문법 개념에 대한 설명에 양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수준별로 한 클래스라면 클래스당 해당이 될 거고 또 개별 지도라면 아이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과거 분사형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단어 있잖아? 그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연결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쓰는 그런 문장이 돼. 그래서 여기처럼 그 고양이들이 데이잖아? 그들이 헥스라고 이름이 모두 붙여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또 설명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얘들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수동태 여기 바로 적용이 되어 있구나. 비동사 플러스 pp 딱 보이지? 우리 표시하자. 그들이 헥스라고 이름 지어졌어. 자, 이렇게 설명 방식을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패턴에 맞게 끼워 넣기 해서 예문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지우라는 이름이 붙여졌대. 지우라고 이름 지어졌대. 요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니까 they 자리에 the bab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이름 붙여진 상태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름 붙여졌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The baby was named 지우. 이런 예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름 짓는다 라는 걸 가지고 이 화면에 없는 다양한 문장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말하기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문장은 I could tell that Rosamond was a strange girl 인데요.
I could tell. 일단 tell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tell은 아이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말하다만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내공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된다거나 어떤 거를 눈치챈다거나 그런 의미를 띌 때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만 해석을 하자면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챌 수 있었다. 로자문드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이시 로자문드는 좀 특이한 조금 이상한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텔에 대한 언급 잠시 해주시고 그러면 뭘 알 수 있었어? 그 알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이 뭐야? 그 내용을 붙일 때 that으로 연결을 하는 거란다. 이때 that의 역할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that은 의미가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Who is that boy? Who is that man? 이런 지시하는 말 What's this? What's that? 할 때 지시하는 말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것, 저 이런 뜻이 있잖아요. that이.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알게 된 내용이 뭔지 또 다른 문장을 뒤에 붙여서 끌고 올 때는 이 that이 해석이 없다는 거. 그냥 뒤에 문장 나 하나 끌고 여기 와서 붙였어요 라는 표시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았다? 아, 로자문드 얘 좀 특이한 애네. 요걸 좀 알아냈다. 자, 그러면 또 문장을 바로 화면에 띄워서 하겠습니다. 수업하실 때는 내용을 불러주고 아이들이 영작을 하게 해서 띄우셔도 되고 저처럼 띄워놓고 얘들아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I can tell. 난 알 수 있어.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죠. 난 알 수 있어. 뭘? They are good friend. 저 친구들 보니까 되게 좋은 친구인가 봐. 그걸 내가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that을 살짝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하나 더 알려주신다면 이 that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까지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 39쪽인데요. 이쪽에는 또 그림을 아이들이 또 열심히 볼 것 같네요. 그러고 문장 읽기 하시고 또 해석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아이들이 쉽게 해석을 해냅니다. 아이들이 대체로 파악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조금 짚어줄 게 있다면 제가 화면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문장 중에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문장은 아니지만 단어로서 마침표 탁 찍혀서 문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짧은 문장이 많습니다. Sitting cats, standing cats 이게 있었는데요. 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해석할 때 이게 무슨 캣이라는 거였어? 그러면 아이들이 앉아있는 캣, 서있는 캣 이렇게 할 겁니다. 앉아있는 고양이, 서있는 고양이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아무튼 할 겁니다. 영어와 한국말 섞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있겠죠. sit과 stand라는 두 개의 단어. 아이들이 동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stand up, sit down 이런 거 학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it이 ing를 붙여서 sitting, sitting 이렇게 되고 standing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ing를 살짝씩 붙여가지고 더군다나 sit 할 때는 t가 하나 또 추가된 형태로 ing를 붙였죠. ing를 붙여서 cat 앞에다가 놨더니 캣은 캣인데 어떤 캣? 앉아있는 캣, 서있는 캣 이렇게 캣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마치 형용사처럼 뚱뚱한 캣, 예쁜 캣 이런 것처럼 앉아있는 캣, 서있는 캣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ing를 붙이면 이렇게 형용사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살짝 응용을 하자면 그러면 얘들아 걷는 고양이들은 어떻게 만들어? 잠자는 고양이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walking cat, sleeping cat 아주 쉽게 만들어냅니다. cat 자리도 바꾸시고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또 동사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또 만드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중간에 있는 걸 봐주세요. cats in color, cats in black and white.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뒤로 가 있고 in이 써져 있습니다.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무슨 색깔인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고양이, 흑백인 고양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예 색깔 이름을 붙여버리면 어떨까?
A dog in yellow. 노란색 개. 이렇게 되겠죠. 또 a girl in red. 빨간색 소녀. 근데 얘들아, 빨간색 소녀가 무슨 말이야? 빨갛게 칠해졌다는 뜻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썼을 때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A dog in yellow도 이중적인 의미겠죠. 노란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털이 노란색일 수도 있고 그건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단어를 하나 짚어볼 건데요. 아이들이 on과 to를 굉장히 익숙한 전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체를 시켜버리니까 뭐지 이거 뭐 다른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on to인데 on의 뜻만 생각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to의 뜻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on과 to가 합쳐진 거니까 의미도 합쳐지는 거죠. on이 위에고 to는 보통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 라는 의미를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거든요. go to school처럼 학교에 갑니다 할 때 학교로 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on to를 합치면 어디 어디 위로가 된다.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 만들 때 사용하는 전치사다.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0쪽, 41쪽입니다. 그림이 조금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40페이지는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잇과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서로 응시하고 있는데 눈으로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1페이지에는 고양이 그림이 역동적이에요. 밟혔어요, 네잇한테 꼬리가. 그래서 빡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하듯이 계속 우리가 해오는 패턴대로 읽기 연습,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단어 찾기, 번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실 때 선생님의 도움은 최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패턴은 화면 보시면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겁니다. 40페이지에 갈 시간이야 라고 네잇이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time to go 인데요. time에다가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붙이면 뭐뭐 할 시간이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time to get up. 그럼 옷 입을 시간이야. time to get dressed. 학교 갈 시간이야. time to go to school. 또 뭐 있을까요? 손 씻을 시간이야. time to wash hands. 이렇게 동사가 올 때는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 원형만 딱 이렇게 붙여주면 얼마든지 그 행동을 할 시간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밑에 제가 책에는 나오지 않은 패턴이었지만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요.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Time for breakfast. 이번에는 to가 아니라 for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동사가 아니라 breakfast, 아침 식사, 명사죠. 아침 먹을 시간이야, 아침밥 먹을 시간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학교 갈 시간이야를 아까 time to go to school 동사로도 만들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time for school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 time for school 이라는 문장과 함께 그림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거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이 챕터북 읽기 전에 예전에 그림책 읽을 때 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책 표지에 적절한 예문이 있길래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생쥐랑 어떤 남자아이랑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Time for school, mouse. 학교 갈 시간이야, 생쥐야. 이런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40쪽 41페이지에서는 또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바로 41쪽 두 번째 줄에 있는 I tripped over something 이 문장입니다. trip over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something이 무언가인데요. trip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발이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렸는지를 표현을 해줄 때 over를 사용을 해서 over something, over the box. 지금 여기 남자가 이렇게 쓰려주려고 하는 거는 박스가 있네요. 그렇게 trip over를 하면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다.
trip over는 발에 뭔가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는 것도 trip over고, 그래서 그냥 결국 넘어지는 것도 trip over고, 어쨌든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단어 체크할 때 이 부분을 짚지 않았다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간단하게 아이들이 필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파란색 박스에 또 한 번 더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박스에 걸려 넘어진다 라는 말이죠. 그럼 또 만들어 본다면 He tripped over a box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a box라고 띄워놨는데 the box여도 상관은 없겠죠. 지금 문맥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다가 몰랐는데 그냥 한 어떤 박스에 걸려 넘어진 거면 박스일 거고, 애초부터 여기 박스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그냥 그 박스에 넘어졌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2에서 45페이지입니다. 범위가 조금 넓죠? 지금 책을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2, 43은 거의가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많아요. 그럼 또 아이들은 그림을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지금 그림 봐, 뭐 있나 봐. 뭐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이들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조금만 한 템포 쉬워주시면 돼요. 문장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약간 늦춰주세요. 그러면 42에서 45까지를 뭐 음원 듣기나 읽기 연습이나 단어 찾기나 또 의미 파악까지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내공을 쌓게 해줄 패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는 맨 마지막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림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장이라 보시면 앞에 페이지에서 네이트 발에 고양이 꼬리가 밟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어디 있는지 몰랐던 로자몬드의 슈퍼헥스라는 고양이를 네이트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 그림을 보면 네이트이 막 으스대는 것처럼 엄청 자랑하듯이 막 얘기하는 그런 표정과 몸짓이 보여요. 로자몬드가 막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로자몬드가 처음에 네이트이 자기가 디텍티브라고 하니까 그 정체성을 의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랐던 자기 고양이 한 마리를 탁 찾아주니까 와, 너 정말 탐정 맞구나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이트이 어떻게 해서 로자문드의 고양이를 찾게 됐는지를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 고양이가 말이지 내 의자 밑에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꼬리만 빼고 있었지. 꼬리만 빼고 의자 밑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꼬리만 의자 바깥으로 삐죽이 나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네이트이 밟았던 거고, 그 부분을 한번 더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만 빼고 뭐뭐만 제외하고 라는 표현 except for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 문장이 이거였죠. He was under my chair. 걔는 말이야 내 의자 밑에 있었어. 근데 뭐만 빼고? 꼬리만 빼고 꼬리만 나와 있었어.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except for는요. for가 없이 except만으로도 뭐뭐만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except for를 써야 되나 except를 써야 되나 그런 구별을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읽었을 때 무슨 뜻이구나 아는 게 지금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except for를 가지고 가능한 한 책에 나왔던 이런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내가 말이야 세계 여행을 했어. 북극만 빼고. 그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세계 여행했어. I traveled around the world except for North Pole. 북극만 빼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을 골랐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뭔가 노란색 박스도 보이는 하기에 뭐뭐 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이걸 봐주십시오. thing to do. thing이라는 게 일, 것 이런 말이죠. 그럼 뒤에 to do를 붙이면 할 것, 할 일 이렇게 되죠. 근데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제 노란색 박스에 다른 말을 넣으면 하기에 어떤 일이냐라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4페이지에 있었던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It was a hard thing to do.
그건 하기에 hard가 힘든이니까 어려운 일이었어, 힘든 일이었어 라는 뜻입니다. 로자문드네 부엌에서 팬케이크 향이 솔솔 나는데 이 팬케이크를 좋아하는 네잇이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나왔던 건데요. 하기에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 hard예요. 하기에 어떤 일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건 신나는 일이었어. 하기에 신나는 일이었어. 엄청 흥분되게 좋은 쪽으로 신나는 거. It was an exciting thing to do. 이렇게 되겠죠. exciting을 넣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잘해요. 근데 on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citing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it was an exciting thing to do.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외에도 또 역시 문장 만들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서 49쪽입니다. 이번에도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만큼 충분히 또 따로 책을 열심히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화면으로 오십니다. 1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붙여놓은 이 패턴은요. He was covered with red paint라고 해서 46쪽의 위에서 세 번째 있는 문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찾기를 시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He was covered with red paint 요것만 집중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동사 covered with 이렇게 수거로 외워주시면 오히려 수동태 설명하는 것보다 나으실 겁니다. 물론 수동태 때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때 만날 때 반갑게 됩니다. 아는 거 나왔다고. be covered with 외워놓으시면 그가 노란색 페인트로 덮여 있었어 라는 거는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응용을 하나 해볼게요. 그 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덮여 있다.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이런 식으로 was covered, is covered 이게 수동태잖아요. 앞에도 한번 수동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 지어서 수동태를 짚어 주셔도 되고 be covered with 이거를 수거처럼 딱 붙게끔 be covered with, is covered with 이거를 통으로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제가 뽑아놓은 문장은 No one has ever painted a picture of me 라는 거죠. 이게 네이트가 했던 말인데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내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have 동사가 보이죠. 바로 위에는 비동사 플러스 pp였다면 바로 여기는 have 동사 플러스 pp입니다. have 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는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느냐면 저번 시간에 본 적이 있어 라고 할 때 have seen을 연습을 잠깐 했었어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ever거든요. 물론 have 동사와 pp가 뒤에 있어야 하긴 한데 pp 과거분사죠. 있어야 하긴 한데 중간에 이렇게 ever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어떤 표지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없었어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형태로 좀 바꿔보려면 anyone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지 요거 살짝 애들 연습시켜 주십시오. 이 46페이지 책 널널하거든요. 공간 많아요. 이 공간에다가 요 문장을 한번 옮겨서 써보는 것도 좋겠죠. 원래 주어져 있는 거는 no one, 앞부분이 부정이었는데 anyone으로 바꾸고 뒤에 있던 ever를 never, 뒤를 부정으로 바꿔서 똑같은 문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연습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48, 49에서는 그렇게 따로 짚어서 연습을 할 만한 문장은 없고요. 49페이지에 잠깐 책을 봐주세요. 지금은 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I had a job to do 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 이때 일은 꼭 뭐 직업이라기보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일이 있어. 그런데 해야 할이라는 말이 바로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thing to도랑 굉장히 닮은 형태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을 지어서 이것도 살짝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50쪽, 51쪽입니다. 책하고 똑같은 그림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장 패턴 면에서는 따로 설명할 게 없고요. 단어만 살짝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기와 해석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면 단어만 다시 한번 짚을 텐데요. 해석을 하면서 이미 한번 뜻을 알려준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선을 화면으로 오게 해서 복습식으로 한 번 더 단어 연습을 하게 해주십시오. 애니의 동생이 막 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뭘 그렸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문장이 이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Harry had painted a clown, a house, a tree, and a monster with 3 heads. He had also painted a part of wall, 벽도 칠하고 벽의 일부분이죠. One slipper, 슬리퍼 한자, and a doorknob, 문 손잡이. 이렇게 단어 연습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summary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었죠. Annie's brother. 애니의 남동생이었죠. Do you remember what his name is? Harry. Harry. 이름이 해리였고요. 또 이 친구를 봤을 때 네이시 받았던 인상은 와, 작다 였어요. small.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손에 들고 있죠. 이걸로 사고를 쳤죠. 온 집안을 막 칠하고 네이트 몸에도 칠하고 했었죠. red paint. 아주 간단하게 애니의 브라더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핵심어 3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Nate the Great 1권의 최종 결말 5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soon.